자, 송파준 기출 1번부터 해설을 해볼게. 문제에서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직사각형 ABCD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각 A도 각 B도 각 C도 각 D도 직각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 다음 점 H는 꼭지점 A에서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이다 까지 끊어보면 여기가 직각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럼 이제 이렇게 직각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여기를 내가 X도라고 했을 때 요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우리가 X도와 동그라미를 더하면 90도다 라는 사실을 아니까 각 표시를 조금 더 해보면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가 X도라는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AB의 길이는 10이고 AD의 길이는 16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에서 일어났으니까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는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0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때 뭐 각 DAH가 X도라고 했을 때 삼각 B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 삼각 B는 우리가 닮음인 삼각형에서는 항상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맨 처음에 X가 들어있던 이 조그만 삼각형 AHD를 살필 필요 없이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우리가 ABD 삼각형을 선택해서 삼각 B를 구해줘도 크게 상관없겠지. 그럼 ABD 삼각형을 선택해서 삼각 B를 구해주면 sin X도는 얼마야? 빗변분의 높이에서 5분의 4가 나올 거고, 코사인 X는 빗변분의 밑변에서 5분의 3이 나와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구하라고 했으니까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3 해서 계산하면 5분의 1이 나오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삼각 B라는 건 닮음인 삼각형에서는 삼각 B가 같음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준 거지. 삼각 B에서는 닮음인 삼각형은 삼각 B가 같음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기 때문에 여기가 삼각 B를 구할 때는 주어진 삼각형 말고 또 다른 내가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삼각형이 있나 없나 살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다. 송파준 2번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정육면체에서 라고 하면 뭐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점 LM에는 각 모서리의 중점이다 라고 했으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니까 L과 M과 N이 모두 다 중점이니까 뭐 여기 FL의 길이도 2, LG의 길이도 2, GM의 길이도 2, 뭐 MN의 길이도 2, CN도 2, ND도 2, 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그때 여기가 X도고 여기가 Y도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면 우리가 이제 입체 쪽에서 보면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X도가 있는 삼각형과 Y도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따로 빼내서 한번 그려보려고 해. X도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내가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이 될 거고, Y도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은 내가 현재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이 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빨간색으로 표시한 삼각형을 먼저 빼내오면 이렇게 빼내올 수 있고, 그럼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N이 될 거고 여기가 L이 될 거야. 그럼 이때 각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2니까 우리가 BL의 길이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20 즉 2루트 5라고 구할 수 있을 거고, 너희가 입체에서 자꾸 직각인 부분이 헷갈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정육면체니까 꼭지각들에서 직각이 나오겠지. 엄한데 직각으로 두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상하게 쓰면 안 돼. 그럼 BC의 길이도 4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BM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2루트 5가 돼서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다까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LN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LN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저 초록색 삼각형을 그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초록색 삼각형을 먼저 그려보면 빼내와서 그리는 거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L이 될 거고 M이 될 거고 N이 될 건데, 우리가 아는 길이들만 표시를 먼저 해주면 NM의 길이는 높이였으니까 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G 쪽이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가 직각이니까 요 LM의 길이는 여기가 2고 여기가 2니까 2루트 2다 라고 표시를 해줄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요 각도 직각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 여기가 4, 4, 16 더하기 8이니까 2루트 24, 즉 2루트 6이 될 거고, LN의 길이가 2루트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2루트 6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됐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요각을 x도 라고 얘기를 했고 요각을 y도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일단은 이쪽에 탄젠트 y도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 탄젠트 y도는 어떻게 돼? 2루트 2분의 4 이렇게 나오겠지? 뭐 정리까지 해주면은 루트 2가 될 거고 그 다음 sin x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넓이를 이용을 해줘도 괜찮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수선을 내려서 요 지점을 표시를 하면 전체가 2루트 6이었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2등분이 되니까 요만큼 길이가 루트 6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높이는 20-6이니까 루트 14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문제에서 지금 sin x 값 구하라 그랬으니까 sin x도는 얼마?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지? 뭐 굳이 무리해서 유리화까지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지금 sin x도 곱하기 탄젠트 y도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요거는 그냥 2 루트 5분의 루트 14 곱하기 루트 2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여기 계산을 해주면 뭐 루트 5분의 루트 7 이렇게 나와서 얘는 5분의 루트 35 이렇게 나오겠다. 다음 3번 그림과 같은 직각삼각형 ABC에서 BD는 D는 EC는 AC라고 했을 때 또 코사인 값을 구하래. 그럼 어차피 삼각 B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길이에는 집착할 필요 없으니까 길이는 사실 나 편한 대로 둬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BD도 1, DE도 1, EC도 1, AC도 1이라고 표시를 해두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게 된 길이도 한번 표시를 해보면 요 EA의 길이가 루트 2, 그 다음에 DA의 길이는 루트 5, 뭐 AB의 길이는 루트 10, 뭐 이 정도까지도 추가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치? 뭐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x도랑 y도를 어떻게 더할 거냐는 건데, 이 x도랑 y도를 더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뭐 닮음 또는 합동인도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럼 그때 우리가 이렇게 닮음을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문제에서 이 삼각형 먼저 한번 보면 이 삼각형은 길이비가 1대 루트 2고 이렇게 각을 가지고 있겠지. 됐어?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삼각형 요 A, B, E 요 삼각형을 봤을 때 요 삼각형은 지금 요쪽 길이가 루트 2고 여기 길이가 2잖아. 그럼 사실 2대 루트 2는 뭐야? 루트 2대 1인 셈이잖아. 여기에 양변을 뭐로 나눈 거야? 루트 2로 나눠보면 얘네가 사실 루트 2대 1인 셈이잖아. 그러니까 빨간색 삼각형과 초록색 삼각형은 요 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닮음이라고 할 수 있어? 두 개의 삼각형은 SAS 닮음이기 때문에 어디도 x도가 되냐면 지금 요 각이
x도가 될 거야. 그래서 요 각이 x도고 지금 요 각이 y도니까 여기 요만큼이 x도 더하기 y도가 될 거고, 그럼 그때 지금 AEC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면 AEC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면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몇 도야? 45도가 돼서, 따라서 코사인 45도의 값은 우리가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마무리해 줄 수 있겠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는 x와 여기는 y를 합칠 방법이 없어서 혹시나 다른 각을 x 또는 y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고 길이 표시를 해서 닮음인 도형이 있나 없나 찾아보다 보니까 닮음인 도형이 나와서 요 각을 x 더하기 y도로 표시를 할 수 있었고, 그 x 더하기 y도가 들어가 있는 삼각형을 보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문제를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처럼 어려운 문제에서는 너희가 주어진 정보가 더 없으면 혹시나 닮음인 삼각형이 있나 없나도 한번 관찰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다음 4번,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ABCD에서 대각선 BD 위의 한 점 E에 대하여까지 해서 끊고,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이라는 건 뭐를 만들어내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내.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45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써주는 게 더 좋을 거야.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해두고 AE의 연장선이 DC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점인지 정확하게 몰라. A를 맘대로 이렇게 그었는데 A의 연장선이 DC와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때 BAE가 60도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지금 이 삼각형을 먼저 한번 봐봐. 이 삼각형과 지금 내가 또 초록색으로 그리는 이 삼각형은 어떤 관계에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관계에 있을 거냐면 얘네 둘은 합동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 요 길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 그 다음 정사각형이니까 AB의 길이와 BC의 길이 같지. 그 다음 45도 같으니까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이겠어? SAS 합동이 될 거고. 자, 이번에 다른 거, 요 ADE 요 삼각형과 뭐 대충 쓰자. EFD 요 삼각형이 아니라 EDC 유삼각형도 봤을 때, 유삼각형도 봤을 때 우리가 요 AD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요 ED의 길이가 공통이고 두 각이 같으니까 요 AED 삼각형과 EDC 삼각형도 무슨 합동? SAS 합동이라고 볼 수도 있고.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가 각을 어떻게 표시를 할 수 있냐면, 이쪽이 60도가 되고 지금 여기가 30도였으니까 여기도 뭐 30도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게 될 거야. 됐어?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알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구하라는 게 여기 x도잖아. 구하라는 게 여기 x도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어디도 60도라고 할 수 있어. 여기도 60도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일 때 60도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x와 30도를 더해서 60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따라서 x가 몇 도야? x는 30도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sin x도는 얼마야? 2분의 1이고 코사인 x도는 2분의 루트 3. 따라서 sin x도와 코사인 x도의 합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작성을 해주면 되고, 이거 말고 이렇게도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뭐야? 지워져. 이거 말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더 연장을 해. 여기서 이렇게 더 연장을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더 연장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도 이렇게 더 연장을 해보면 지금 이제 큰 삼각형을 보는 거야. 이렇게 A, B, 여기까지 큰 삼각형을 보면 지금 여기가 직각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가 몇 도가 되겠어? 여기가 30도가 되겠지. 여기가 30도가 될 거고, 아까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요 두 삼각형이 합동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몇 도야? 여기가 60도다 보니까 아까랑 같은 논리로 x는 몇 도가 되겠어? 30도가 된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아까는 조금 복잡하게 설명한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 요거 두 개가 그냥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까 설명이 좀 길어졌던 거고, 이거는 요게 지금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했으니까 조금 짧아 보이는 건데, 뭐 둘 중에 너희들이 편한 거 선택해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5번 같은 경우는 A랑 M을 이렇게 이어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태나 뭐 학평이나 해서 자주 봤던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고, 그때 만약에 여기를 내가 y도라고 하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억도 다 할 것 같아. sin y도의 값은 5분의 3이었다. 뭐 선생님 이거 sin y도의 값이 어떻게 5분의 3이 나왔나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은 뭐를 이용을 했었어? 넓이를 이용을 했었지. 넓이를 이용을 할 때 근데 보면 지금 여기서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이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삼각 B가 중요한 거니까 여기를 20이라고 보지 말고 2라고 보자. 그럼 요만큼 길이는 1이고 1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2가 될 거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2라고 하면 요만큼 길이는 루트 5가 될 거고 요만큼 길이도 루트 5가 돼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했었지. 2분의 1 곱하기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sin y도는 이 삼각형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에서 삼각형 3개를 빼줬었지. 똑같은 넓이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sin y도가 5분의 3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아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sin y도가 5분의 3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요만큼 길이가 5, 요만큼 길이가 3이었다. 그럼 이제 요만큼 길이를 우리가 다시 안쪽에다가 다시 그리면 우리가 요만큼 길이를 상대적으로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치?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여기 AM 전체를 5라고 뒀었는데 사실 AM의 길이랑 AN의 길이랑 같으니까 여기 HN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두면 요 MN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루트 10이 될 거니까 이제 코사인 X도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루트 10분의 3이다 해서 10분의 3 루트 10이다 라고 해주면 조금 깔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방금처럼 삼각 B는 B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너무 큰 길이를 이용을 할 필요가 없고 적당히 줄이기도 하고, 그 길이들 말고도 정확하게 삼각 B가 나와 있는 데는 최대한 우리가 다루기 편한 길이로 5대 4대 3 뭐 이런 걸로 이용을 해주면 더 문제를 풀기 편할 것 같다 라는 얘기. 아무튼 우리는 이제 삼각 B가 나오면 조금 더 B에 집중을 하기로. 알겠지? 그 다음 6번. 한 변의 길이가 6cm인 정사각형 두 개가 그림과 같이 겹쳐져 있다. 도형 ABHFGD의 넓이가 60일 때 DH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 도형의 넓이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이 도형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생각을 해주면 좋냐면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하고 정사각형 두 개의 넓이를 더한 다음에 뭐를 빼주면 돼? 공통인 부분을 빼주면 되겠지? 또 두 정사각형에서 공통인 부분이 어디야? 공통인 부분이 여기 D, E, H, C 이 부분이 공통인 부분이니까 여기서 사각형 D, E, H, C를 빼주면 그 넓이가 60이다 라고 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원래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원래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얼마였을까? 36이었겠지. 36이었는데 그걸 2배 하려면 72가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요 하나의 넓이를 12제곱센티미터라고 할 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여기가 72가 나왔고 여기서 요걸 뺀 게 60이라고 나왔으니까. 됐어? 그럼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지금 72인데 이 사각형을 조금 더 살펴보면 지금 D2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90도고 90도고, 요거는 공통이니까 이렇게 두 삼각형이 무슨 합동? R, H, S 합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여기서 뭐 다들 까먹었을 수도 있지만 R이 직각, 요게 빗변, 여기 S가 변에 해당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두 삼각형이 RHS 합동이라는 걸 아니까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따로 좀 그리면 지금 D, E, H 삼각형이 요거 하나의 넓이가 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고, 이때 DE의 길이가 사각형 한 변의 길이니까 6이고 요 넓이가 6제곱센티미터니까 요 EH의 길이가 2cm,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지. 그럼 그때 이제 DH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면 DH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66에 36 더하기 2는 4 하면 2 루트 10cm 이렇게 되겠다. (7번)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직각삼각자가 겹쳐져 있다. 이제 우리가 그 이번 주 주태를 저번 주 주태 제시를 본 학생들은 이 문제를 경험을 했을 거야. 다 봤구나. 어떤 상황이냐면 두 개의 특수각인 삼각형이 겹쳐져 있어. 이러면은 내가 우리 욕심부리지 말고 천천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부터 확인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 확인을 하면 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금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이었으니까 여기도 루트 6이다. 그러면 여기 전체의 길이가 루트 2를 곱하면 2 루트 3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살핀 거냐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다 살핀 거야. 그럼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눈을 돌리는 거야. 60도가 들어있는 삼각형으로 눈을 돌리면 여기 각이 30도가 되고, 지금 BC의 길이가 2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3으로 나눈 2가 될 거고, AC의 길이는 2배 때려서 4가 될 거고.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그때 우리가 겹쳐진 부분 EBC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린 이 삼각형의 지금 밑변 길이가 2 루트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뭐만 구하면 되냐면 높이만 구하면 되더라. 그래서 높이를 내가 X라고 뒀더니 여기 지금 BEF 삼각형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 길이도 X라고 줄 수 있고, 우리가 EFC 삼각형은 또 특수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이지. 60도 30도가 들어있는 삼각형인데 밑변이 30도니까 여기는 루트 3x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지금 여기 길이가 x, 여기 길이가 루트 3x인데 두 개를 더하면 2 루트 3이니까 x 더하기 루트 3x는 x로 묶고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여기 길이가 2 루트 3이니까 x값 어떻게 구하자 그랬냐면 이때 x값 내가 어떻게 구하자고 얘기를 했었냐면 x에다가 루트 3 더하기 1이 곱해져 있는데 양변에 그냥 루트 3 마이너스 1을 이렇게 곱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곱하면 여기 요만큼이 계산을 하면 2가 나오니까 2랑 2를 약분을 하면 따라서 x값은 루트 3과 루트 3 곱하면 3, 루트 3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x값이 이렇게 3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다고 신나서 답을 3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면 안 되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 삼각형의 넓이, 우리가 구하려는 거 항상 정확하게 파악해 주자 그랬지? 그럼 삼각형 EBC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2 루트 3 곱하기 높이 3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 3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너희들이 아직 익숙하진 않겠지만 여기서 1로 넘어오는 계산 이렇게 계산할 줄 알면 계산이 많이 줄어들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거 꼭 다시 확인을 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까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조심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 8번 우리가 이 그림도 엄청 많이 봤어.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챙겨야 될 건 뭐야? 이게 접었다잖아. 접었으니까 표시할 건 표시를 해주자고. 여기랑 여기랑 같은가? 그 다음에 요 각과 요 각은 억각이어서 같은가? 그래서 AB랑 BC는 길이가 같은 1인변 삼각형이 되었고, 지금 요만큼 길이가 8이라고 주어졌는데 접었으니까 요만큼 길이도 우리가 8이다 라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러니까 원래는 길이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줬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가볍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까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BC의 넓이거든? 그럼 이제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요 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삼각형을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이렇게 내려보면 뭐를 알고 있는 거야? 요 삼각형의 높이를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요 삼각형의 높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만 알면 돼? 요 밑변의 길이를 알면 되는데 요 밑변의 길이랑 같은 건 뭐야? 요 길이니까 요 길이 또는 요 길이만 우리가 구해내면 되는데 지금 높이를 몇이라고 알고 있지? 8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1인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길이가 8루트이고 여기 길이도 8루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두면 2분의 1 곱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를 이용을 해서 32루트2다 라고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고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파악하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찾다 보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익숙한 상황들은 항상 표시를 해줘. 너무 익숙하다고 표시를 안 해주면 또 문제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9번 문제. 그림과 같이 AB는 5, BC는 8. 그다음 직사각형 ABCD 안에 두 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여 있다. 원 5는 변 ABBC에 접하고 원 5'은 변 ADDC에 접한다고 할 때 5'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떤 걸 착각하기 쉽냐면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는 이런 거야.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으면 원이 이렇게 직사각형의 세 변에 내접하는 경우에서 이 길이를 2a라고 하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됐었냐면 항상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스몰 a가 됐었어. 그래서 이제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의 중심에서 접점 체크하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가 5cm가 보인다고 해서 여기가 2.5cm겠구나 라고 착각들을 많이 할 거야. 근데 이게 맞아 틀려? 아니야. 왜? 요 바깥쪽에 여기 이쪽은 접하지 않기 때문이지.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별 수 없지 뭐. 이렇게 내리고 그냥 뭐 하면 돼? 요만큼 길이를 라지 R로 설정을 하고 요만큼 길이도 모르니까 스몰 R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접점만 그냥 평소에 표시하던 대로 표시해주면 돼. 그리고 수직 표시, 접점이랑 원의 중심 있고 수직 표시, 여기도 수직 표시 이 정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고 났을 때 우리가 항상 무슨 짓을 했었냐면 여기서 이쪽 변까지 쭉 있고 여기서도 이쪽 변까지 이렇게 쭉 이으면 여기 무슨 삼각형이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나왔었지? 그럼 내가 이 지점을 이 두 선이 만나는 이 지점을 H라고 지정을 하면 여기서 내가 이 직각삼각형만 빼내와서 이렇게 다시 그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다시 그리고 여기가 O, 여기가 H, 여기를 O'이라고 하면 요만큼 길이는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 될 거고 OH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OH의 길이는 여기 8이고 여기가 라지 R이고 여기가 스몰 r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겠어? 여기선 8에서 뭘 빼준다?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을 빼준다 라고 작성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O'H의 길이는 여기 이만큼이 얼마야? 5잖아. 거기서 뭘 빼줘? 또 스몰 r 빼주고
라지 R 빼주면 길이를 어떻게 작성하면 돼? 5에서 라지 R 빼주고 스몰 R 빼주면 된다라고 작성을 하는데 선생님 미지수가 두 개인데 피타고라스 정리 한 번밖에 못 쓰는데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구하라는 거 확인해 보는 거야. 뭐 구하래? 5, 5'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이제 우리한테 5, 5'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차라리 이제 얘를 x라고 지정을 하면 요 변의 길이가 8 빼기 x가 될 거고 요 변의 길이는 이제 5 빼기 x가 되겠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x제곱은 5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8 빼기 x의 제곱. 이런 거 전개할 때도 여기 x제곱 하나, x제곱 하나, x제곱 하나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x제곱은 하나만 남을 거고 여기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6x니까 마이너스 26x가 될 거고 여기서 25랑 88에 64랑 더하면 25랑 64랑 더하면 89가 될 거고 는 0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근해 공식에 의해서 x값이 뭐가 나오겠어? 짝수 공식 쓰면 1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9 마이너스 89니까 루트 80 해서 x값이 13 마이너스 4루트 5가 될 거야. 13 플러스 4루트 5는 왜 안 돼? 13 플러스 4루트 5는 13보다 큰데 지금 직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긴 게 얼마밖에 안 돼? 8밖에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보다 작았어야 돼? x값은 최소한 8보다는 작았었어야 될 거 아니야. 8이 뭐야? 5보다도 작았어야지. 왜냐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세로 길이보다도 작잖아. 그렇기 때문에 x는 5보다도 작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을 얘를 선택을 해줄 수밖에 없을 거다. 그 다음 10번 다음 그림과 같이 AB, BC, AC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AB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얘기를 했대. BC의 중점을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꼭지점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H라고 할 때 AMH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럼 요 삼각형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자. 요 삼각형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요 삼각형에 대해서 아는 길이가 하나도 없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아는 길이가 일단 하나도 없어서 요 삼각형의 길이들 중에 구할 수 있는 걸 먼저 구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삼각형의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가 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넓이를 이용하는 거.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곱하기 삼각형 세변의 둘레의 합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 삼각형의 둘레를 뭐로 표현을 할 수 있었지? 2배의 빗변 길이 더하기 반지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아마 2번도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AMH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는 변의 길이들을 구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미지수를 어떤 걸 x로 두든 상관은 없는데 나는 이제 MH의 길이를 한번 x로 둬볼게. MH 길이를 x로 두면 요 BH의 길이는 몇이 되냐면 3 더하기 x가 될 거야. 선생님 왜 3 더하기 x인가요? BM의 길이가 3이기 때문이지. M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HC의 길이는 MC의 길이도 3이니까 3 빼기 x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봐봐. 이제 우리가 A, B, H라는 삼각형과 여기 다시 그릴게. A, B, H라는 삼각형과 무슨 색 쓰지? A, H, 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A, H, C라는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그 두 개의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써볼 수 있을 것 같아. A, H, C라는 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써보고 각각의 길이들을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얼마야? 3 더하기 x 여기는 3 마이너스 x 여기는 7 여기는 5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AH의 길인데 똑같이 그냥 내가 뭐 다른 미지수 없으니까 스몰 h 여기도 스몰 h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두 번 써줄 건데 원래 피타고라스 정리 이제 7, 7에 40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7의 제곱은 3 더하기 x의 제곱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하나를 써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5의 제곱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h의 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네 둘을 뭐 할 거냐면 뺄 거야. 두 개를 빼면 여기는 7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는 3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합쳐 써주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두 개 더하면 12, 두 개 빼면 2는 두 개 더하면 6, 두 개 빼면 2x. 따라서 x가 뭐가 나오겠어? 2가 나오겠다. 됐니? 그럼 이제 x값이 2가 나왔으면 우리가 할 일이 많아. x값이 2가 나왔으면 이제 어떻게 고치면 돼? 여기 길이는 5가 될 거고 여기 길이는 1이 될 거니까 h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 루트 24인 2루트 6이 될 거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루트 6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AMH 삼각형도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요 MH 길이가 뭐였어? 아까 X였으니까 2가 될 거고 AH는 스몰 h라 그랬으니까 지금 몇이 된 거야? 2루트 6이 된 거지. 그럼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여기가 2루트 7이 되겠다. 됐지?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때 1번과 2번 중에 우리가 넓이는 많이 써봤으니까 이번에는 요걸 한번 이용을 해보자. 그럼 저걸 이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의 둘레가 어떻게 돼? 2로 묶고 루트 7 더하기 루트 6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게 뭐랑 같아? 두 배의 빗변의 길이 더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이런 식으로 되겠지? 됐어? 그렇게 되면 2랑 2 약분하고 따라서 r은 루트 6 더하기 1 빼기 루트 7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어.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림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면서 해보면은 따라해 볼 수 있을 거야. 따라해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길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항상 피타고라스 정리를 조금 많이 이용을 한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면 좋고 원과 직선에서 이제 내저번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가 넓이도 많이 쓰지만 특히 직각삼각형에서는 모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는 것까지.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12cm인 원 모양의 종이를 원 위의 한 점이 원의 중심과 겹치도록 AB를 접는 선으로 해 접었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하면 A, B가 현인 거고 그럼 내가 이 현과 수직이 되도록 원 위의 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는 수직 2등분이 될 거고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12였으니까 얘네 둘도 길이가 같아졌을 거고 왜? 두 개를 접은 거니까 그럼 여기가 6이 될 거고 여기가 6이 될 거고 내가 이렇게 그으면 여기가 12고 이렇게 그어도 여기가 12면 지금 요 길이 B가 2대 1이니까 여기도 60도가 될 거고 여기도 60도가 될 거고 됐어? 그럼 중심각의 크기가 이제 120도다 라는 결론이 나왔을 거야. 그럼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어디랑 똑같냐면 이 부분의 넓이와도 같은 걸 거고 이 부분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 이 부분의 넓이는 이 부채꼴에서 뭘 빼주면 돼? 이 삼각형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원래 원의 넓이가 얼마야? 12 곱하기 파이 해서 144 파이였는데 중심각의 크기가 120도니까 전체 원의 넓이의 3분의 1이라고 하면 48 파이가 부채꼴의 넓이가 될 거고 삼각형의 넓이는 우리가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사인 120도 사인 120도는 사인 60도랑 같으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이게 36 루트 3이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요 형광펜으로 칠한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되겠어? 48파이 마이너스 36 루트 3 하고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직사각형 ABCD에서 직사각형 ABCD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ABD 삼각형이랑 BCD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저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두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들도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겠지. 그거까지 체크를 조금 해주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접점들을 일단 표시를 해줍시다. 그럼 그때 EF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EF의 길이를 구하는 것보다는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하면 EF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해 볼 거야.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아는 길이들을 먼저 표시를 해주면, 일단은 요 BCD 삼각형을 내가 먼저 보면, BCD 삼각형에서 지금 여기가 12고 요만큼 CD 길이는 5cm라고 주어졌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 지금 BD의 길이는 13cm가 되겠다. 됐지? 그럼 그때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일단 접점이 있으면 원의 중심이랑 접점이랑 있고 수직 표시해주고,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해주면, 이 직각삼각형에서는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직각삼각형과 내접원 사이에서는 이런 게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이 직각삼각형의 둘레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직각삼각형의 둘레는 말 그대로 13 더하기 12 더하기 5라고도 쓸 수 있는데, 얘를 2배의 빗변 더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계산을 하면 30은 2배의 13 더하기 R, 따라서 R 값은 2. 아니 물론 넓이를 이용해서 구해도 괜찮아. 넓이를 이용해서는 이제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지. 저 BCD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5라고도 구할 수 있고, 또 2분의 1 곱하기 둘레 아까 30이라고 구했지? 곱하기 R이라고도 구할 수 있어서, 이렇게 구하든 저렇게 구하든 어찌됐든 R 값은 2가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야만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특히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둘 다 알고 있자고. 그럼 일단은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가 2다라는 사실이 나왔으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를 반지름의 길이로 표현하려고 그랬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를 2다라고 바꿔서 써주면, 여기가 2면 여기도 2고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 또한 3이 되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요 위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 요 길이는 3이 될 거고 요 길이도 3이 되겠지. 근데 아까 BD 전체의 길이가 얼마였어? BD 전체의 길이가 13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7c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 다음 13번. 그림과 같이 AB는 반원 O의 지름이고,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 지름이라는 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해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무슨 표시? 직각 표시 이렇게 해주고, 그때 뭐 그렇대. 그때 COD가 40도일 때, COD가 40도인데 이런 것도 꼭 꼼꼼하게 확인을 해줘야 돼. COD라는 각은 어떻게 만들어진 각이냐면, 원 위의 두 점과 원의 중심을 이어서 만든 각이니까 이거는 중심각인 거잖아. 그럼 중심각 얘기가 나오면 항상 뭐 체크하자?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각도 체크를 해보자. 그럼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은 여기 요만큼이 있는데, 원주각의 크기는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이니까 여기를 20도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때 요 ACP 삼각형을 보면 얘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20도니까 자연스럽게 여긴 몇 도가 되겠어? 70도가 되겠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던 APB의 크기는 70도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한다 라고 했을 때 사각형 ABCD 뿐만 아니라 원 위에 점이 4개 이상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무엇이 사용이 될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사용이 되겠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 뭐?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다. 그래서 지금 각 C가 110도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여기 각 A는 몇 도가 되겠어? 각 A는 자연스럽게 70도가 될 거고, 이 70도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지금 현재 48도 더하기 X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X도는 우리가 22도다 라고 얻어낼 수 있겠네. 일단은 그 다음 문제에서 관찰할 것들을 조금 더 관찰을 해봅시다. 그리고 표시할 수 있는 것도 표시를 해보고, 일단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서 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먼저 한번 써준 거고, 그 다음 문제에서 여기 y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 y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을 이용을 하면 이 y도랑 같은 게 여기 요만큼이 되겠지. 왜? y도랑 요각이랑 합치면 180도, 또 요각과 요각을 합치면 180도이기 때문에 요각이 y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우리는 이쪽 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쪽 각을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지금 요만큼 각이 22도다가 나왔으니까 여기 요만큼 각도 22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또한 여기 요만큼 각이 60도니까 요만큼 각도 60도고, 여기가 110도니까 요만큼이 50도고 요만큼 각이 50도가 나오니까 이때 y도는 50도에다가 22도를 더하면 되니까 얘는 72도가 될 거고, 그래서 x 더하기 y는 22 더하기 72 해서 94,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면 될 것 같아. 15번 뭐 가영이가 그림과 같이 원모양의 선침물을 걷고 있는데 지금 뭐 B에서 D까지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문제를 읽어야지. CB를 따라서, 그래서 CB를 움직이는데 몇 분이 걸렸다? 여기를 움직이는데 6분이 걸렸고, 전체를 움직였는데 몇 분이 걸리는지 알려면 우리가 코 CB에 뭘 알아야 된다? 원주각도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이제 요 호를 기준으로 원주각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요 원주각의 크기를 알 수 있네. 왜? 여기가 26도고 여기가 66도니까 요 각은 몇 도가 되겠어? 44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40도가 될 거고, 그럼 이제 비례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한 바퀴를 도는데 x분이 걸린다라고 하면 x분일 때는 원주각의 크기가 얼마야? 전체 한 바퀴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180인데 우리가 6분을 도는 데는 원주각의 크기가 얼마였어? 40도였잖아. 그래서 180 곱하기 6은 40 곱하기 x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따라서 x는 얼마큼이 되냐? x는 교수님 3, 9, 27 분, 뭐 이렇게 한번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네. 그러면서 오각형 ABCD는 원호에 대접하고 각 A가 88도, 각 D가 132도일 때 각 X의 크기는 하고 물어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원 위에 점이 4개보다 많으면 우리가 뭘 이용해야 되냐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이용해야 돼서, 근데 지금 오각형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선을 그어서 사각형을 어찌됐든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요 x라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데 요 x라는 각의 크기는 무슨 각이냐면 원 위에 두 점과 어디를 이었어? 원의 중심을 이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슨 각? 중심각. 근데 이제 사실 중심각을 구하라 그랬다고 중심각을 직접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실은 무슨 각을 구하라?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를 구하라 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보조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중심각이 x니까 원주각의 크기는 2분의 x가 될 거고,
여기 전체가 132도였으니까 여기 전체가 132도였으니까 요만큼 각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 132도 빼기 2분의 x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이렇게가 뭐가 된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용하면 돼? 88도와 이 친구를 더하면 몇 도다? 180도다를 이용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132도 마이너스 2분의 x라는 각은 몇 도가 되는 거야? 92도가 되는 거고, 따라서 2분의 x가 40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80도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17번 대표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이 대표값으로 항상 유용하다? 아니지. 만약에 자료들이 1부터 100까지가 있고 나머지 한 개의 자료가 10만이야. 그럼 이런 거는 이 10만 때문에 평균이 의미가 없어져서 무슨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을 하지? 중앙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기 항상 유용하다라는 말이 틀렸다. 그래서 두 번째, 중앙값과 최빈값은 항상 존재한다? 아니야. 중앙값은 항상 존재하는데 최빈값은 예를 들면 자료가 22, 33, 44 이렇게 있으면 이럴 때는 최빈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 그 다음 3번, 중앙값은 평균보다 항상 크다. 이거는 알 수 없음. 모르는 거야. 그 다음 최빈값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다. 최빈값은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지. 예를 들면 22, 33, 1 이렇게 써있으면 최빈값은 뭐가 돼? 최빈값은 2와 3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2개 이상 존재할 수 있겠지. 그 다음 5번도 마찬가지로 중앙값은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가장 유용하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는 자료의 대표값으로 가장 유용한 것은 최빈값이었지. 그래서 최빈값은 언제 가장 많이 쓰인다? 우리가 선호도 조사 또는 도수분포표에서 많이 쓰인다 라고 얘기를 했었다. 18번 축구팀들의 작년 월별 득점을 조사하였더니 송파구 6개, 그 다음에 강남구 4개, 이렇게 팀이 총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으니까 송파 팀들의 작년 월별 득점을 각각 x1, x2 더해서 x6까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강남의 월별 득점을 여기에 이어서 x7, x8, x9, 뭐 x10 이렇게 설정을 하면 문제에서 이 친구들의 평균이 9점, 그 다음 표준 편차가 7점이니까 나는 분산으로 작성을 할게. 분산이 49점. 강남의 평균은 얘네 또한 9점이네.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3점이니까 얘네들의 분산 또한 9점이라고 작성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전체 10개 축구팀들의 작년 월별 득점의 표준 편차는 하고 구했는데, 어찌됐든 표준 편차라는 거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전체 10개 팀의 분산을 구할 거고, 이 분산이라는 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인 건데,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뭐야? 편차 제곱의 합을 몇으로 나눈 거겠어? 10개로 나눠준 거겠지. 이 10의 의미는 뭐고? 이 10이라는 건 별량의 개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10개 팀의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지금 편차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편차라는 건 뭐였어? 별량 빼기 평균. 우리 헷갈리면 안 돼. 평균 빼기 별량, 뭐 별량 빼기 평균 중에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별량 빼기 평균이 우리가 편차라고 부르는 거고, 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부터 구해야 되는 거야? 평균이라는 것부터 구해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10개 팀의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는 항상 다 더하고 개수로 나눈다 이런 의미보다는 평균을 이렇게도 해석을 해보자 그랬지.
평균은 같은 값으로 맞춰준다는데 이미 송파팀 6개의 팀도 9라는 값으로 맞춰져 있고 강남팀 4개도 9라는 값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미 9라는 같은 값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 10개 팀의 평균은 이미 뭐인 거야? 9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x1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x6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x7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해서 x10 마이너스 9의 제곱을 구하고 이걸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 이 값을 10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걸 일부러 이렇게 썼는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따로 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을 따로 한번 구해볼 거야.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하면 1번은 뭘 가지고 구할 거냐면 얘를 가지고 1번 값을 구할 거고 얘를 가지고 2번 값을 구해볼 거야. 그럼 저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송파팀 6개의 분산이 49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분산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고? 편차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편차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쓰면 변형을 조금 해서 써주면 편차 제곱의 합이라는 건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분산 곱하기 별량의 개수라고 써줄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치? 그러니까 식들을 이렇게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편차 제곱의 합이란 지금 송파 6개 팀의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볼 거야. 평균이 애초에 9였으니까 요거의 편차 제곱의 합은 x1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x2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x6 마이너스 9의 제곱. 요게 뭐였어? 우리가 구하려던 요 1번 값이지. 얘를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돼? 분산이 몇이야? 49. 그 다음에 별량의 개수가 6개였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될 거고 요 값은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 300에서 6을 빼주면 294가 될 거고 그 다음 2번 값은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지? x6-9의 제곱 더하기 해서 x10-9의 제곱은 얘네는 분산이 9고 개수가 4개니까 이 값은 36이라고 봐줄 수 있겠네. 됐어? 그럼 이제 이 전체 값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10분의 294 1번 값이 294였고 2번 값이 36이었으니까 계산을 해주면 33이 되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표준 편차였으니까 답은 루트 33이 되겠다. 19번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어떤 자료의 각 별량에 대한 편차를 나타낸 건데 편차는 어떤 특징이 있어? 편차의 편차의 합은 항상 몇이다? 0이다. 그래서 요 값들을 다 더해주면 일단 숫자들만 다 더해줘 볼까? 숫자들만 다 더하면 6이 될 거고 x값들만 다 더하면 마이너스 3x가 될 건데 이 값이 0이 되니까 x값은 2입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개의 별량 4, 6, A, B의 평균이 5이고 우리가 이제 평균이라는 것도 뭐라 그랬어? 4개를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는 것도 있고 똑같은 값으로 맞춰준다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어찌됐든 그래서 얘네들의 평균이 5다 라는 건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 1차적으로 4 더하기 6 더하기 A 더하기 B를 4로 나눈 값이 5다. 그래서 양변에 4를 곱하면 얘네들은 약분이 되고 이 값은 20이 되니까 따라서 A 더하기 B의 값이 10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표준 편차가 루트 5다 라는 얘기는 뭐야? 분산은 5인데 분산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 편차 제곱의 합을 뭐로 나눠준 것? 4로 나눠준 것. 그래서 얘도 양변에 4를 곱하면 요 값은 20이 될 거고, 우리가 식을 조금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얘를 식을 정리하려면 20은 요 값 1이고 1이니까 2 더하기, 우리가 a-5의 제곱 b-5의 제곱은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었지. 2차항들은 2차항들끼리, 1차항들은 1차항들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렇게 정리하기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그럼 a 더하기 b의 값이 지금 1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값도 우리가 분명히 구할 수 있을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68이 나오겠다. 됐니? 일단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이 68이 나오면 우리가 아는 정보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된 거야. a 더하기 b의 값은 10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은 68이다가 된 거니까 정답은 이제 68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a 곱하기 b의 값도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지는 않을까.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을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구해보면 우리가 이제 얘를 곱셈 공식의 변형 이렇게 쓰면 되겠지. a 더하기 b의 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도 쓸 필요 없이 그냥 곱셈 공식 쓰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니까 따라서 a 곱하기 b의 값은 16이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이건 그냥 추가적으로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것 자체는 우리가 요만큼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고, 그리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다라고 주어졌을 때 겁먹지 말고 일단 식을 써보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 21번 해령인의 모든 학생 8명이 일주일 동안 먹는 우유 200ml짜리 우유의 개수, 우리가 우유의 개수를 조사를 했대 라는 건 이 개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별량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문제랑은 조금 번외로 별량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별량이 어떤 건지. 됐어? 그러니까 여기 별량이 개수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문제 값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일단은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일단은 보기 보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먼저 해보자. 여기서 중앙값이 얼마야? 중앙값은 3.5다 라고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평균도 한번 구해보자. 평균은 자료들을 다 더하면 16에 8이니까 자료들을 다 더하면 24고, 얘네들을 8로 나누면 그 값은 3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최빈값은 4가 계속 4 혼자만 3개가 나와 있으니까 최빈값은 4가 될 거고, 표준 편차 구하기 전에 분산을 먼저 구해야 되겠지. 분산을 구해야 되는데 각 자료들의 편차를 구해보면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 여기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1, 1, 2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보면 16이 나오고, 그래서 분산이라는 건 편차 제곱의 합이 16인데 그거를 자료 총 8개로 나누면 2, 그래서 분산이 2고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읽고, 여기까지 자료들을 정리를 하고 보기로 한번 가면 평균은 아까 3이라 그랬지? 그래서 땡. 최빈값은 4 맞고, 표준 편차는 2가 아니라 루트 2라 그랬고, 편차의 합은 당연히 0이지. 그 다음 중앙값은 3.5가 맞아서 답은 1번과 3번 2개 모두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22번) 어느 중학교의 남녀 학생
수와 수학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를 조사해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고르면 얘네 둘의 평균이 70으로 이미 맞춰져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차피 남학생과 여학생 합쳐서 평균을 내도 70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평균은 70점이다.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나중에 하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분산이 크다? 아니 여학생이 더 크지? 왜? 여학생의 표준 편차가 남학생의 표준 편차보다 큰데 분산은 표준 편차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의 성적보다 고르다. 이 고르다의 의미는 뭐야? 표준 편차 또는 분산이 작다지?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거리가 짧은 애들이 많아야 된다는 소리고 여학생의 성적이 남학생의 성적보다 고르지는 않지. 왜? 표준 편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주면 될 거고 성적이 가장 안 좋은 학생은 우리가 산 정도로 판단을 할 수 있지 요 자료들로 판단을 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답은 지금 2번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줄은 알아야 되니까 표준 편차를 한번 구해 볼 텐데 어쨌든 평균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아까 거랑 비슷해. 아까 몇 번이었죠? 아까 18번에서 한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과정을 보여줄 테니까 이 과정을 바탕으로 너희가 결과들을 확실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봐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특정한 상황이야. 언제? 평균이 같은 상황. 두 자료의 평균이 같은 상황에서 남학생이 20명이니까 내가 남학생의 점수를 x1부터 x20까지로 설정을 하고 여학생의 점수를 x21부터 x50까지 설정을 해볼게. 그럼 그때 우리가 아까 연습을 했었지. 남학생의 분산은 얼마야? 남학생의 분산은 10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이 분산이 10인 걸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 우리가 편차 제곱의 합을 어떻게 쓴다라고 얘기했었지? 분산 곱하기 별량의 개수로 작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를 다시 수식으로 쓰면 편차 제곱의 합이라는 건 어찌됐든 별량 빼기 평균을 제곱한 것들의 합이니까 그걸 수식으로 써보면 별량 x1의 편차는 이렇게 x2의 편차는 이렇게. 근데 얘네들을 뭐해? 제곱한 것들을 언제까지? x20까지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분산에다가 전체의 개수가 될 거라고. 별량의 개수. 됐어? 그럼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 여학생들도 결국 편차 제곱의 합을 얘네들의 분산에다가 별량의 개수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어디다 쓰냐면 전체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게 필요한 거지. x1-70의 제곱 더하기 어디까지? x20-70의 제곱에다가 또 x21-70의 제곱부터 x50-70의 제곱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얘네를 뭐로 나눠주면 돼? 50으로 나눠주면 전체의 분산을 구할 수 있고 요 값은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00,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200이라고 계산을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딨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5 곱하기 300이니까 아니 15 곱하기 30이니까 여기가 450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 50분의 650이니까 이 값은 13인데 이게 분산이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가 되어있어? 루트 13이 될 거다.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너희가 결국 나중에 되면은 그냥 평균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돼? 평균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렇게만 계산을 해주면 됐었다라는 거야. 결국 분산 곱하기 남학생의 수 더하기 분산 곱하기 여학생의 수를 전체 50으로 나눠준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계산이었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과정을 쓰느라 조금 길게 썼지만 너희가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요것만 쓰게 될 거니까 막 공식처럼 외우지는 말고 요 과정에 익숙해진 다음에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너희가 위의 식들을 계속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 요 산점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자료들을 비교를 하는 거고 문제도 자꾸 두 개의 자료를 비교하게끔 나와. 그래서 23번 문제를 보면 쭉 읽어보면 전체 학생 수는 20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때 요 A라는 게 뭐냐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의 합이 120점 이하인 학생을 A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국어 성적이 가로축, 영어 성적이 세로축에 있으니까 국어 성적을 X, 영어 성적을 Y라고 뒀을 때 요만큼의 텍스트를 내가 수식으로 바꾸면 요걸 이제 요 텍스트를 1번이라고 하면 1번 텍스트를 수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의 합이 120점 이하인 학생 수. 이걸 구할 때 우리가 어떠한 직선을 그리자? x 더하기 y는 120인 직선을 그리자. 그럼 x 더하기 y가 120인 직선은 x좌표랑 y좌표 합이 120인 거니까 어딜 지나겠어? 당연히 60, 60도 지나고 또 70, 50도 지나는 요렇게 생긴 직선이 되겠지. 됐어? 이렇게 생긴 직선이 될 텐데 요 값을 구해보면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20이니까 항상 이렇게 바꿨을 때 y 값이 더 작잖아. 그러니까 어딜 고르면 돼? 요 직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같은 지점까지, 직선 위의 점까지. 그럼 몇 개야? 총 8개니까 a 값은 8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은 그러니까 두 과목 중 적어도 한 과목의 성적이 80점 이상인 학생 요 텍스트를 2번이라고 하면 2번 텍스트는 뭘 요구를 하고 있는 거냐면 x가 80점 이상이거나 y가 80점 이상인 거니까 우리가 뭘 고르면 돼? 아니 어떤 직선을 그리면 돼? x는 80이라는 직선과 y는 80이라는 직선을 일단 먼저 그리고 x는 80이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고 y는 80이라는 직선은 이렇게 그렸을 때 어떤 애들을 고르라는 거야? 뭐 x만 80 이상인 애들도 괜찮고 또 y만 80 이상인 애들도 괜찮고 해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 됐어? 이렇게 해서 결국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8 더하기 10해서 18 이렇게. 어찌됐든 두 자료를 비교할 때는 항상 직선들을 그어서 비교를 하면 되고 텍스트를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들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2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그림은 어느 반 학생 25명의 수학 성적과 과학 성적인데 어쨌든 수학 성적이 가로축에 있으니까 수학 성적은 x가 될 거고 과학 성적은 y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과학 성적보다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 그러면 과학 성적과 수학 성적을 비교했을 때 수학 성적이 더 작은 학생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그린 다음에 이번엔 y가 더 크니까 그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을 골라주면 될 거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y는 x를 그을 때 좀 조심해줘야 될 게 여기가 시작점이 60, 7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정확하게 70, 70 그 다음에 우리가 80, 80 뭐 이러한 점들을 정확하게 지나도록 직선을 조금 잘 그려줘야 돼. 실수 없이. 알겠지? 그럼 이렇게 그려줬을 때 우리가 어떤 애들 고르자고? y가 x보다 크니까 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만 골라주자고.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만 골라야 돼. 직선 위는 안 돼. 이번에는 등호가 여기에 등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직선 위에 애들만 골라주면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명 8명인데 전체 25명 중에 8명이 전체 몇 %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25분의 8에다가 100을 곱해서 32%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25번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12x-k의 그래프의 꼭지점이 제4사분면 위에 있을 때 그럼 일단 뭐부터 해줘야 되겠어? 완전 제곱식부터 만들어줘야 되겠지. y는 마이너스 3으로 묶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고 마이너스 k 그러니까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12 빼기 k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럼 얘의 꼭지점이 2, 12 빼기 k가 될 거니까 이때 얘가 제 4사분면에 있어야 되니까 12-k가 y, 즉 y좌표인 12-k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따라서 k는 12보다 크다라고 마무리해주면 되겠다. 우리가 26번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y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 점점점 이렇게 나올 거고, 그래서 만약에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꼭지점의 x좌표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꼭지점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반드시 봐봐, a랑 b의 부호가 같으면 꼭지점의 x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겠어?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위치하게 될 거고, 만약에 a랑 b의 부호가 다르면 꼭지점의 x좌표의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니까 몇 사분면과 몇 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겠어? 1사분면과 4사분면의 꼭지점의 x좌표가 위치하게 될 거다. 이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제 2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변형을 줘서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니까 얘는 꼭지점의 y좌표가 구해보면 2a, 아니 꼭지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2a분의 b가 나올 거고, 우리가 하나하나 부호를 살펴보면 지금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a 값은 양수일 거고, y절편이 0보다 크기 때문에 c 값은 어때? a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아니 y절편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c가 양수니까 c 값은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지금 몇 사분면에 있어? 꼭지점의 x좌표가 1사분면 또는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꼭지점의 x좌표가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a랑 b는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a가 양수래. 소리. a는 음수고 그 다음에 a랑 b랑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b도 음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그럼 그때 지금 2차 함수 요 친구의 꼭지점은 마이너스 b분의 c, ab 이렇게 될 텐데, 지금 b랑 c랑 둘 다 음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a랑 b랑은 부호가 같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꼭지점은 몇 사분면 위에 있겠어? 당연히 2사분면 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 27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2차 함수의 식은 y는 2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작성을 할 수 있고, 이때 x는 p가 축의 방정식인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그렇게 평행 이동을 했더니 x는 2분의 1을 축으로 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p 값이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써보면 2배의 x-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q가 될 거고,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q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나 라는 거지. 그럼 그때 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하면 그 두 점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x절편이 될 거고, x절편은 어떻게 구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는 x값은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짝수 공식 쓰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q 뭐 이렇게 써주면 한 점의 x좌표는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q 이렇게 될 거고, 또 다른 한 점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q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마이너스 2q 이렇게 될 건데, 얘가 루트 6이니까 따라서 q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될 거다. q는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저 2차 함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 y는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나오겠다.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이동한 그래프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대칭축도 구하세요인데 어쨌든 이 꼭지점의 x좌표랑 뭐랑 같아? 대칭축 꼭지점의 x좌표가 p라고 하면 대칭축이 x는 p가 되니까 m은 p다. 뭐 일단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고 원래 이차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4,3이었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해주면 2,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따라서 p와 m은 모두 2가 될 거고 q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m의 값은 2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값은 3이 되겠다. 그리고 아직 꼭지점 A의 x좌표가 1인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4,0, y축과 0,4에서 만날 때 ABC의 넓이는 2라고 얘기를 했으면 지금 대칭축이 1이고 x절편 하나가 4인데 얼마큼 차이나? 플러스 3만큼 차이가 나니까 나머지 한 x절편은 마이너스 3만큼 차이가 나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x절편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차함수식을 이렇게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x 플러스 2 다시 최고차의 계수를 모르니까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고 얘가 어디를 지나? 얘가 0,4를 지나니까 4는 0,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따라서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해서 우리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뭐가 돼? 요 이차함수 식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 지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좋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고 거기서 요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데 사실 요 사각형의 넓이조차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요 사각형, 요 사다리꼴의 넓이와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주고 그 다음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꼭지점의 y좌표를 알아야 되고 꼭지점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요식을 전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될 텐데 얘는 이미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여있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2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9라고 하면 딱 되지 않겠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9로 나오겠지. 됐니? 그래서 a의 좌표가 이렇게 되는 거야. 1,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구해보자고. 차근차근 일단 요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구해보자. 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지금 1이지. 그리고 4 더하기 2분의 9 하면 2분의 17 이렇게 돼서 넓이가 4분의 17이 나올 거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다른 색으로 쓰자. 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높이가 2분의 9니까 4분의 27이 될 거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분의 44가 되니까 전체 사각형의 넓이는 11이 될 거고 여기서 삼각형 OBC를 빼주면 되는데 삼각형 OBC의 넓이는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 그러니까 답은 3이 되겠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어쨌든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삼각형의 넓이는 어떠한 전체에서 무언가를 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림과 같이 두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두 이차함수의 관계를 잘 살펴야 돼. 두 이차함수는 지금 하나는 꼭지점이 B인데 그거의 좌표가 1, 마이너스 4고 얘는
4, 마이너스 4잖아. 그러니까 얘 오른쪽 거는 왼쪽 거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BC 길이가 그럼 얼마다가 나온 거야? BC 길이가 일단은 3이다가 나온 거네. 됐어? 그리고 지금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높이도 벌써 나와버렸어. 요 높이는 몇이다가 나온 거야? 4이다가 나온 거야. 그럼 그때 AD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AD의 길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주면 될까? AD의 길이는 간단해. 그냥 얘 x절편 구하고 얘 x절편 구해서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근데 뭐 이거를 계산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내야 한다. 그럼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얘부터 전개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들을 구해보면 x값이 3과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 요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요 지점의 x좌표가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이 친구도 전개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 그럼 얘가 또 0이 되는 x값을 구해야 되니까 x값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해보면 2와 6이 나올 거고,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6이 될 거니까 AD의 길이는 얼만큼이 나오는 거야? 1이 나오는 거니까 사각형 A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니까 8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31번 2차 함수 y는 3분의 1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세 점, 뭐 여기 그래프 위에 세 점 BDE가 이렇게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ABCD가 정사각형이라고 주어져 있고 겉변이 x축 y축 평행, 그 다음 EB는 BC 뭐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정사각형 ABCD 넓이를 구하시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찌됐든 이제 2차 함수에 대해서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으면 얘네 둘이 지금 x축과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E랑 B랑 y좌표가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일단. 그리고 얘가 대칭 축이 0이기 때문에 내가 B의 x좌표를 A라고 두면 E의 x좌표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러면 EB의 길이가 2A가 되니까 BC의 길이도 2A가 될 거고, 그럼 C의 x좌표는 자연스럽게 3A가 될 거고, 그럼 D도 x좌표가 3A가 될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대입해서 확인해보면 되지. 얘는 마이너스 A, 3분의 1 A제곱일 거고, 얘는 A, 3분의 1 A제곱일 거고, 여긴 3A, 대입하면 얼마야? 3A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는 X좌표는 A가 될 거고 Y좌표는 3A제곱이 될 거고, 뭐 요정도까지 알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뭐만 쓰면 되냐면 얘가 정사각형이다라는 사실을 쓰면 되는데, 여기도 3분의 1 A제곱 이렇게 써주면 되고, 정사각형이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은 건데 지금 요 길이를 얼마라고 뒀어? 2A라고 뒀으니까 요만큼 길이도 사실은 2A였더라. 그럼 요만큼 길이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 Y좌표에서 여기에 Y좌표를 빼주면 3분의 8 A제곱이 될 거고, 따라서 A 값이 3분의 4다가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하려는 건 근데 정사각형 ABCD의 넓이가 될 거니까 정사각형 ABCD의 넓이는 4A제곱이 되겠지? 왜? 한 변의 길이가 2A였으니까. 그럼 4A제곱 값을 구하면 A 값을 잘못 구해놓은 것 같다. A 값 다시 구할게. A 값 구해내면 A 값이 4분의 3구나. 그래서 4A제곱을 구하면 4 곱하기 16분의 9 계산을 하면 4분의 9 이렇게 나오겠다. 2차 함수 y는 6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1차 함수 y는 2분의 1 x 더하기 3의 그래프가 두 점 AB에서 만나고까지 했으니까 두 개를 연립을 해보면 6분의 1 x제곱은 2분의 1 x 더하기 3이 될 거고, 양변에 6을 곱하면 x제곱은 뭐냐 3x 더하기 18 정리를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8은 0 해서 인수분해해서 x값을 구하면 x값은 6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a는 마이너스 3, 2분의 3이 될 거고, 대입해보면 2차 함수에 대입하든 직선에다 대입하든 상관없지. 그 다음 여기는 6, 6이 되겠지. 일단은
그럼 그때 문제에서 지금 어떤 조건이 주어졌냐면 AOB와 APB. 근데 얘는 어떤 거야? 이미 두 점을 공유하고 한 점만 달라. 근데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라는 건 뭐가 같다라는 거냐면 높이가 같다라는 소리고,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AB라는 직선과 OP라는 직선이 서로 어떻다? 평행하다라는 얘기니까 뭘 사용하면 되냐면 그냥 P의 좌표를 내가 A, 6분의 1 A제곱이라고 쓰면 두 개의 기울기가 같다라고 쓰면 돼. AB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AB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OP의 기울기도 2분의 1이다. 요거를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럼 OP의 기울기가 2분의 1이다는 OP의 기울기가 그냥 A분의 6분의 1 A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AA 약분하고 6분의 1 A 따라서 A 값은 3이 나올 거고, 그럼 점 P의 좌표가 3,2분의 3이 나오겠다. 그럼 점 P의 좌표가 3,2분의 3이 나오면 결국 지금 A의 Y좌표랑 P의 Y좌표랑 어때? 같으니까 얘가 어떤 삼각형이겠어? 뭐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될 거고, 뭐 여기가 지금 마 3,2분의 3 여기가 3,2분의 3이니까 당연히 요 길이는 3이 될 거고, 요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 요 길이가 3이래. 요 길이는 3이 아니라 요 길이는 6이겠지? 요 길이는 6이고 요 높이가 2분의 3이 되겠다.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해서 2분의 9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다.